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채널K 뉴스입니다. 뉴욕 한인회관의 99년 장기 리스 계약에 대한 등기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지난 2월에 등기 절차를 마쳤지만 뉴욕 한인회는 이러한 사실을 모르고 있었는데요. 뉴욕 한인회는 변호사와 법률 검토 중이라며 오는 수요일 공식 입장을 밝히겠다고 밝혔습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부동산 업체 이스트엔드 캐피털 파트너스사가 지난 2월 1일 뉴욕시 등기소에 뉴욕 한인회관에 대한 리스권 등기를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부동산 업체는 지난 2015년 4월 15일 민승기 전 회장과 99년 리스 계약을 체결한 업체입니다. 등기부에는 임대인은 뉴욕 한인회로, 임차인은 이스트 캐피털로 되어 있으며 민승기 전 회장이 서명하고 서호진 변호사가 공증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뉴욕 한인회는 회관 건물에 대한 권한 행사에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당장 건물 매매나 리스 같은 계약이 어려워졌고 세입자와의 관계도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뉴욕 한인회는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일단 회관의 재산권에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인회는 내일까지 변호사와 법률 검토를 마치고 오는 수요일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입니다. 채널K 뉴스 지한샘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반이민 행정 명령으로 미국 입국이 제한되는 이슬람권 6개국 출신 국민 가운데 미국의 손자나 손녀가 있는 조부모는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법무부는 즉각 항소했습니다. 보도에 김지수 기자입니다. 하와이주 연방지법 데릭 워슨 판사는 트럼프 정부의 반이민 행정명령이 규정한 입국 제한 기준과 관련해 가까운 친척의 조부모를 포함하지 않는 것은 상식에 배치되는 것이라며 미국의 손자, 손녀가 있는 조부모의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미국에 가까운 가족이 있어야만 6개국 국민의 입국을 허용한다는 방침과 함께 부모와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사위와 며느리를 가까운 가족으로 규정했습니다. 하와이를 비롯한 13개 주와 워싱턴 DC는 가까운 가족의 범위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더욱 명확히 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왓슨 판사는 조부모는 가까운 가족 구성원의 전형이다. 정부의 정의는 조부모를 배제했지만 단순히 그렇게 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무부는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했습니다. 제프 세션스 법무장관은 성명에서 이번 판결로 연방법원은 중대한 위협의 시기에 해당 법원의 정책 선호도가 행정부의 국가안보상의 판단을 부당하게 대체하도록 해 행정부와 대법원의 합법적인 특권에 저항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채널K 뉴스 김지수입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신속 추방 제도를 확대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체류 기간도 90일 미만으로 확대했습니다. 90일 미만 불법 체류자들은 미 전역 어디서든 체포가 가능하고 즉각 추방될 수 있습니다. 15일 워싱턴 포스트는 국토안보부의 내부 메모를 입수해 트럼프 행정부가 재판 없이 추방 가능한 신속 추방 제도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보도했습니다. 2004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실행되고 있는 신속 추방이 미 전역으로 확대되고 단속 대상도 체류 기간 90일 미만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 90일 미만의 불법 이민자는 미 전역 어디서든 체포해 이민 재판 없이 즉각적으로 추방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이 방안은 의회 승인도 필요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새 지침은 이미 지난 5월 백악관에 전달돼 검토를 마쳤으며 현재는 국토안보부 내부에서 백악관 예산관리국이 제시한 의견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법원의 심각한 적체 현상을 완화시키려는 취지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 초 이민법원에 계류돼 있는 추방 재판 케이스는 53만 4천여 건으로 평균 2년 이상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조앤 텔벗 국토안보부 대변인은 그 메모는 단지 초안일 뿐이며 존 켈리 국토안보부 장관이 그것에 관해 최종 결정을 내리지도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이민자 권익 옹호단체들은 이민자의 권리가 박탈될 우려가 크다며 즉각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상원 공화당이 마련한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에 대한 표결이 연기됐습니다. 존 맥케인 의원의 갑작스런 입원으로 부득이 연기됐지만 법안이 표결에 붙여질 경우 통과 가능성이 낮은 것도 원인으로 알려졌습니다.
15일 미치 매코넬 연방상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새롭게 마련한 트럼프 케어 재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연기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날 존 맥케인 상원 의원은 피닉스의 메이오 클리닉에서 약 5cm에 달하는 혈전 제거 수술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이번 주 중 표결을 실시할 계획이었던 새 건강보험 법안이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맥케인 의원이 애리조나주에 머물 것이라고 발표함에 따라 표결을 실시할 경우 통과 가능성이 불투명해짐으로써 표결 연기를 밝힐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전체 상원 의원 100명 중 민주당 48명이 전원 반대하는 가운데 공화당은 상원에서 52석으로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지만 공화당 내에서도 강경파, 중도파 의원 10여 명이 트럼프 케어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통과시키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한편 병원 측은 맥케인 의원이 애리조나주의 자택에서 휴식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맨해튼 펜스테이션 개보수 공사가 시작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다행히 우려했던 만큼의 교통 혼란이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펜스테이션 공사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와 뉴저지 트랜짓 엠트랙 기차의 상당수가 노선이 바뀌어 운행됐지만 대규모 혼잡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대체로 합격점을 받았다는 것이 공통된 평가입니다. 최근 설문조사에서 롱아일랜드 레일로드를 이용한 맨해튼 통근객들은 10점 만점에 평균 6점을 주었고 뉴저지 트랜짓 이용자들도 우려했던 것과 같은 통근 지옥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엠트랙의 스콧 나파스텍 최고 운영 책임자는 10일부터 14일까지 펜스테이션을 운영하는 기차의 90%가 정시에 출발 도착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사는 지난 일주일간 두 곳의 신호 전환 장치를 교체했으며 지금은 또 다른 신호 전환 장치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는 만큼 이 추세대로라면 예정보다 빨리 공사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 안심하기는 이르다는 지적입니다. 실제 16일 오전 11시 50분 쯤 165명의 승객을 태우고 마이애미를 출발한 엠트랙이 전력 공급 문제로 멈춰섰습니다. 같은 날 오후 4시 45분쯤에는 펜스테이션으로 들어서던 뉴저지 트랜짓 기차가 플랫폼과 터널 사이에서 또 멈췄습니다. 기차에 타고 있던 600여 명의 승객이 20여 분간 기차에 갇혀 있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2세들이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갖게 되는 장점은 무엇일까요? 이중 국적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진학에도 불이익으로 작용하면서 국적 포기 한인 2세들이 7년째 급증하고 있습니다. 뉴욕 중형사관이 14일 발표한 2017년 상반기 민원 업무 처리 현황에 따르면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한 한인 2세는 203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3% 증가했습니다. 이 같은 현상은 최근 7년간 연속되고 있으며 두 자리 증가율로 높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한국 국적 포기 행렬이 해마다 늘고 있는 것은 한국 국적을 제때 이탈하지 못해 미국 내 공직 진출이나 사관학교 입학 등의 불이익을 당하는 피해 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선천적 복수 국적 자녀를 둔 부모들은 자녀가 18세가 되기 전 앞다투어 이탈 신고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민권을 취득한 후 한국 국적을 포기하는 국적 상실 신청자는 60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63건 줄었습니다. 또 미국에서 태어난 24세 미만인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실시 중인 복수 국적 서약 신청자는 이 기간 3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한편 올해 상반기 한인들의 가장 많았던 민원 업무는 가족관계 증명서 발급으로 나타났습니다. 치솟는 렌트비와 주택 부족으로 주택난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뉴욕 시내 서민 아파트 건립이 늘고 있지만 정작 저소득층의 몫은 아직도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 당국은 2024년까지 서민 아파트 20만 가구 달성을 목표로 앞으로 10년간 410억 달러를 투입할 예정입니다. 지난 2014년부터 현재까지는 77,651가구의 서민 아파트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그러나 2017-18년도 뉴욕시가 승인한 신축 24,239가구의 서민 아파트 중 정작 저소득층을 위한 유닛은 43%에 불과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특히 이 중에
중에서도 지역 중간소득이 30% 미만, 연 가구소득 25,770달러 미만의 극빈층 가정은 4,013가구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민아파트 옹호단체들은 서민아파트 상당수가 중산층이나 고소득층에게 공급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지적했습니다. 리걸에이드 소사이어티의 제도개혁팀 주디스 골디노 변호사는 시주택국이 저소득층을 위한 서민아파트의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환영하지만 그러나 아직도 많은 수의 서민아파트가 중산층 또는 고소득층에게 지원 자격이 주어지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또 다른 관계자들은 지원 자격 소득 수준을 너무 높게 책정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뉴욕시는 2014년부터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수도 요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에는 혜택 대상이 늘어나 뉴욕시 전역에서 5만 3천 가구가 $115의 크레딧을 받게 됩니다. 뉴욕시 환경보존국은 퀸즈 23,149가구를 포함한 시전역 5만 3천 가구의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에게 $115.89의 크레딧 혜택을 제공합니다. 2014년 도입된 가정 수도 지원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크레딧 혜택은 다음 수도요금 고지서에 자동 적용됩니다. 시 환경보존국은 연방정부 가정 난방 지원 프로그램 혜택을 받는 저소득층 주택 소유주들을 대상으로 $115의 수도요금 크레딧을 제공해 왔습니다. 2014년 12,500가구였던 수혜 가구는 2015년 적용 대상이 저소득층 노인과 장애인으로 확대되면서 5만 3천 가구로 증가했습니다. 또 시수도위원회는 부부 합산 조정 총소득이 연 $5만 미만인 노인 주택 소유주들에게 이 크레딧 혜택을 적용하는 방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2018에서 19 회계년도부터는 12,000가구가 추가로 혜택을 받게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다음 회계년도부터는 다세대 가구 주택 소유주들에게도 유닛당 $250의 수도요금 크레딧 혜택을 제공하는 새 프로그램이 시행되면서 다세대 가구 약 4만 개 유닛이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LA 한인타운에서 겪었던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뉴욕, 뉴저지에서도 벌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저작권료 징수 대행업체 엘로힘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최후 통첩문을 발송했습니다. 뉴욕, 뉴저지 지역 노래방 업주들이 대응책에 고심하고 있습니다.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 대행업체인 엘로힘 EPF USA사가 소송 제기를 위한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윤하면 엘로힘 미 동부 지부장은 14일 한국일보와의 통화에서 지난 5월부터 뉴욕과 뉴저지 노래방과 주점 등 한국에서 제작된 노래방 기계가 설치된 업소에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서한을 보냈지만 아직까지 납부 의사를 밝힌 곳은 단 한 곳도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엘로힘은 뉴욕과 뉴저지 일원 노래방 70여 한인업소에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한 최후 통첩문 성격을 띤 법적 공지문을 이달 말까지 발송할 예정입니다. 엘로힘 측은 저작권료는 주류 판매 여부와 상관없이 노래방 기계 하나당 월 $50씩 지난 2016년 1월부터 소급 적용해 징수한다는 계획입니다. LA 한인타운을 이미 한 차례 휩쓴 노래방 저작권료 분쟁이 뉴욕, 뉴저지에서도 벌어질 전망입니다. 한인 노래방 업주들은 이에 대한 대책을 고심하고 있습니다. 뉴욕 지역 노래방들은 대책을 위한 협회를 구성한 상태로 내주 중 대응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 뉴저지 지역 한인 노래방 업주들도 빠른 시일 안에 모임을 갖고 대응책을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엘로힘은 수년 전 LA 지역에서 노래방 저작권료 징수와 관련 소송을 제기해 승소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남가주 지역에서 주택가격이 비싼 곳으로 알려진 산타모니카 베버리 힐스 일대가 집안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신축 건물에 대한 규제가 강화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캘리포니아 지질조사국이 발표한 지진 단층 지도에 따르면 산타모니카와 베버리힐스 지역의 주택과 상업 건물 밀집 지역이 지진 단층대에 속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어 지질조사국은 해당 지역에 지진이 발생할 경우 건물 붕괴 위험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건물 신축 전 안정성에 대한 엄격한 검증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대해 캘리포니아주 당국은 지진 단층 지도가 완성되면 건설업자들은 해당 지역에 주택이나 빌딩을 건설할 경우
지질학자를 고용해 단층 때와 지진 발생 시 예상 피해 정도 등을 조사하고 자세한 개발 계획서를 당국에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주는 지난 1971년에 발생한 실마 지진 이후 지진 발생 지역의 대형 건물 건축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의 전통 주머니와 보자기를 주제로 한 전시회가 LA에서 개최됩니다. LA 한국문화원과 한국색동박물관은 오는 21일부터 2주 동안 LA 한국문화원 아트갤러리에서 아름다운 한국의 전통 주머니와 보자기 전시회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한국색동박물관이 소장하고 있는 120여 점의 한국 유물 보자기와 주머니 등이 전시될 예정이며 전통 주머니를 재해석한 장식용 현대 주머니도 공개될 계획입니다. 한편 이번 전시회는 복주머니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색동 복주머니 워크숍도 진행됩니다. 간추린 소식입니다. 뉴욕주 차량국은 지난 1월부터 MTA와 뉴욕, 뉴저지 항만청 등이 운영하는 교량과 터널, 고속도로 등에서 최근 5년간 3회 이상 통행료를 지불하지 않은 일반 차량 또는 최근 5년간 $200 이상 통행료를 체납한 상업용 차량 등록을 자동 정지시키고 있습니다. 올 들어서 6월까지 차량국이 차량 등록 정지 조치를 내린 상습적 통행료 미납자는 약 5천여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8년도 사회보장연금은 올해보다 약 2.2% 인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사회보장연금 인상률은 해마다 3분기 연방노동부 집계 소비자 물가지수를 기준으로 산출되는 생계비 조정치에 따라 결정되는데 이번 인상률은 2012년 이후 6년 내 최대폭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인상률을 반영하면 내년 사회보장연금의 월 수령액은 평균 $30가량 늘어납니다. 비농업 임시직 취업비자 H-2B 발급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국토안보부는 최근 백악관 예산관리국에 2017 회계년도 H-2B 비자 발급 확대 시행에 대한 긴급 규정안을 제출했습니다. 긴급 규정안이 승인되면 당장 이달 말부터 H-2B를 연간 쿼터 6만 6천 개를 초과해 발급할 수 있게 됩니다. 연방의회도 H-2B 비자를 예년보다 2배 많은 13만 개를 발행한다는데 합의한 바 있습니다. 뉴저지주에서 예년 여름보다 빨리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감염 모기가 발견됐습니다. 주 환경보호국 산하 모기 퇴치국은 웨스트나일 바이러스 보균 모기가 노스 웨스턴 지역을 중심으로 6개 카운티에서 확산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환경보호국은 아직 주내에서 감염 환자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웨스트나일 바이러스에 대한 양성 반응을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이어서 날씨입니다. 화요일은 간간히 흐리다가 오후 들면서 지역에 따라 번개가 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4도, 섭씨 29도, 밤 최저 기온은 73도, 섭씨 23도로 예상됩니다. 수요일은 가끔 구름이 끼는 대체로 맑은 날씨지만 무덥고 후덥지근하겠습니다. 목요일도 찜통 더위에 후덥지근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이상으로 채널K 뉴스를 마칩니다. 채널K와 함께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